안녕하세요. 하기중학교 1학년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여했던 과제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행동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했는데요. 누구나 다 잘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고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자기 행동 계약서를 작성해 보는 거죠. 왜 이런 자기 행동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하느냐? 이런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꼭 지켜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또 실천에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각 반에 가장 먼저 작성한 학생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학년 1반의 재원이는 쉬는 시간에 유튜브나 게임하는 것, 숙제를 미루는 것, 준비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행동 계약서 나 이재원은 다음을 목표 행동으로 매일 할 것을 사약합니다. 숙제를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할 것입니다. 준비물은 다 공책에 적어 놓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로 했고요. 다짐. 나 이재원은 이번 기회에 좋은 습관을 길러 학교 생활도 잘하고 사회에도 이 목표를 꼭 지킬 것입니다. 라는 재원이의 다짐문 잘 읽었고요. 재원아, 이제 다른 친구들도 함께 봤으니까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다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지켰나? 2반의 도안은 숙제를 미루는 것, 늦게 자는 것, 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것을 고치고 싶대요. 나 채도와는 다음 목표를 매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네요. 약 2주 정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나 채도와는 이번 기회에 핸드폰 사용을 줄여보겠다. 네, 핸드폰 사용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게 실천하기가 어렵죠.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이번에 해줬는데요. 요 녀석이 11시가 넘었는데 책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겠다고 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세상에나 몰래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몰래 이렇게 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엄마랑 우리 태원이 사이에서 신뢰감이 깨지는 거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스마트폰이 문제인 거죠. 도와도 이번 기회에 자기 행동 계약서도 쓰고 했으니까 핸드폰 사용 꼭 줄이는 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3반의 서윤이는 늦게 자는 습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 사소한 것을 걱정하는 것을 고쳐야 될 습관이라고 했고요. 목표 행동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노력한다. 네,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고 포기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기를 것이다. 네, 포기하지 않아야 더 나은 그런 행동의 변화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서윤이 선생님도 응원할게요. 4반의 예원이 한번 볼까요? 내가 고쳐야 할 나쁜 습관.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것,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는 것, 시간 낭비하는 것. 자, 목표 행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간표를 계획하고 지킬 것이다. 나 김혜원은 이번 기회에 시간표를 만들고 하루하루 꾸준히 성장해가며 고생한 자신을 칭찬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네요. 자, 예원이의 이 시간 낭비하는 버릇을 꼭 고칠 수 있기를 선생님도 응원합니다. 5반의 연수는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것,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것, 밥 먹기 전에 과자를 먹는 것. 이거 선생님도 지금도 과자를 못 끊고 있는데 그래요. 고쳐야 되겠죠? 자, 나 조연수는 다음 행동 목표를 매일 할 것이다. 나 조연수는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이든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 있으면 빠르게 해낼 것이다.
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등교하는 때는 해야 할 과제나 수강을 자꾸 뒤로 미루고 하고 싶은 것, 스마트폰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동 태도가 나쁘다는 걸 인지하고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있죠. 자, 연수도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자, 마지막 6반의 치연이 계약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고쳐야 할 나쁜 습관 3가지는 할 일 맨날 미루기, 방 정리 안 하기, 학원 늦게 가기, 인데요. 계약서는 이 목표를 잘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다짐문은 빠져 있네요. 치연아, 이 다짐문 지금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작성해 주시고요. 자, 이 6명의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 학생이 197명인데 119명이 지금 작성을 했어요. 나머지 몇 명이야? 75명? 75명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 패들렛은 계속 남아 있을 거니까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숙제라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고쳐야 되는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습관을 먼저 고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의지를 또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시작할까요? 교과서 98쪽 펴시고요.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은 어떻게 나눌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몸도 중요하고 또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로 큰 성공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죠. 자, 조앤 롤링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도움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라는 이런 말처럼 여러분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건강 때문에 걱정해야 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행복 지수가 팍 떨어진 거잖아요. WHO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 well-being, 좋은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정의했는데요. 신체적 건강이란 몸의 생리적 상태가 적절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체적 상태, well-being 한가요? 정서적 건강,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정서적 건강이라고 하죠. 더불어 사회적 건강이란 내가 속한 사회,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과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건강하면 몸의 건강, 신체적 건강만 생각하는데요. 진정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 중요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몸은 정말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무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한다면 어떨까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건강해요. 그런데 가족들과 관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요즘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거나 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건강,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죠. 신체적 건강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열정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역시 난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또 할 수 있어.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어. 조앤 롤링처럼 내 삶의 주인을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매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죠. 살다 보면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나 스스로를 믿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타인에게서부터도 받겠지만 내 스스로 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또다시 회복할 수 있다. 나는 또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실패를 겪었을 때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높다고 하죠.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 어떻습니까? 좋은 상태인가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적 건강도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다른 견해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13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마음이 딱 맞고 정말 편하겠습니까? 다른 건 당연하고 그 다름을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왜 해야 돼? 난 안 할 거 싫으니까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회에서 정해진 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 사회를 잠시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사회적 건강 이루고 싶다면 그 사회에서 정한 규범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과 화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 노력하지 않으면서 엄마 저는 친구가 없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저를 피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9쪽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회복 탄력성이란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으로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이 다시 뛰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 높게 날아오르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닥을 쳐본 적이 있나요? 아직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회복 탄력성 지수 문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수 기준에 따라서 체크해 보시고요. 총점 결과도 한번 보세요.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몇 점일까? 그리고 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스스로에게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도록 긍정의 말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쪽 펴시고요.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서적 사회적 건강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다음 헬렌 켈러의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나는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음악, 새들의 쥐저김,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연주를 들어보세요. 내일부터는 더 이상 촉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만지고 싶은 사물을 만져보세요. 내일이면 후각이나 미각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고 꽃향기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세요. 세상이 드러내는 온갖 기쁨과 아름다움에 감사하세요. 자,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기 아닐까요? 자,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헬렌 켈러처럼 이런 역경이 닥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첫걸음이 아닐까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거나 이룬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하죠. 서울대학교 행복교육연구소에서 최인철 교수님도 행복의 비법 중 하나를 감사하기에 꼽고 있습니다. 햇볕, 맛있는 점심, 시원한 바람, 따뜻한 이불, 친구와의 수다 등 감사하는 습관은 언젠가 내가 겪게 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힘이 되기도 하겠지요. 자, 여러분 감사할 거리 한번 찾아보는 거 오늘 과제로 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돈독한 인간관계 필요하죠. 자,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최인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과 선생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도 나는 밥만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돈만 많으면 된다. 나 그것이 최고 행복이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선생님은 아니랍니다. 자, 돈독한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야 된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혼자서 있는 시간보다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며 대인관계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을 잘 사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불행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혼자 있는 사람보다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수다도 떨고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세 번째로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도덕 수업 보면 내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음악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 도덕 시간 앞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아마 여러분들도 간접적 경험, 직접적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자,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 지출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지출을 많이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지출을 많이 한 그룹이 행복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 지수가 높으며 행복감 역시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자, 헬퍼스 하이 여러분들 배웠죠? 자, 이처럼 나만을 위한 행동보다는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즉,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길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기. 자, 끝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용서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버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괴롭죠. 하지만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용서하면 내 안에 있는 화가 없어져서 몸이 건강해지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요. 그 뜨거운 그 불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사람 너무 미워. 짜증이 나.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뜨거운 불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덩이를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내 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상을 입게 되겠지? 하지만 뜨거운 불덩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더 먼저 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상처받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01쪽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쓰기 습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습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알죠? 미국의 엄청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잖아요. 엄청 돈도 많이 벌고 또 뉴스에서 가끔 다이어트 성공했다, 다시 요요 왔다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하게 가난해서 사생아로 태어나 힘들고 어려운 유년기를 보내고 14세에 미혼모가 됩니다. 사생아는 뭐냐면 결혼해서 합법적인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합니다. 14세에 또 본인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미혼모가 됩니다. 가출과 약물 복용으로 지옥 같은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10대 시절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사일기를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날 일 중 감사할 일 5가지 찾아 기록하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 습관으로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이자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감사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건데요. 예를 들자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해안을 달리는 것,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단짝 친구와 신나게 수다를 떤 것,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 시인 친구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들려준 것. 그녀의 감사 일기야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도 했겠죠. 그러한 습관이 그녀를 점점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었고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자, 교과서에 오프라 윈프리가 깨달은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답은 다 나왔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감사할 일 5가지를 찾아서 적어보는 것. 오늘 과제로 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행복 선언문 만들고 실천하기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9가지 행복 원리는 서울대학교 행복교육연구소에서 최인철 교수님 말씀하신 9가지 행복 원리입니다. 관점 바꾸기부터 용서하기까지. 자, 여러분도 행복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1. 모든 사람과 일의 긍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2. 감사일기를 매일 쓰겠습니다. 3.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4. 삶의 목표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5. 여기 지금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처럼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교할 때 확인할게요.